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아침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오늘 하루 여러분을 완벽하게 무장시켜드릴 지식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탐험의 길잡이를 맡은 호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 쏟아지는 활자들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짚어내고 또 그것이 우리 고객의 심리와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싹 다 연결해드릴 전문가입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 아주 분명하죠?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그러니까 바로 오늘 아침 뉴스에 도배된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보험 영업인 여러분이 당장 오늘 미팅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핵심만 골라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뉴스 브리핑이 아니잖아요. 고객의 마음을 열고 재무설계 어프로치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늘 살펴볼 소스들이 정말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거시경제의 거대한 흐름부터 일상생활 이슈, 굵직한 국제 외교 소식까지 정말 꽉 차 있습니다. 영업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한 훌륭한 재료들이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당장 출근길에 고객들에게 카톡 하나 쓱 보낼 수 있는 날씨 정보부터 챙겨볼까요? 오늘 서울, 광주, 부산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면서 꽤 포근합니다. 근데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아침 저녁 기온차가 최대 20도까지 벌어집니다. 사실 이 20도라는 엄청난 일교차가 아주 훌륭한 아이스 브레이킹 소재거든요. 20도면 거의 겨울과 봄을 오가는 수준이니까요. 특히 호남 지역 쪽에 계신 고객님들께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랑 도로 살얼음, 그 블랙 아이스 꼭 주의하시라고 안전운전 당부 메시지 보내기 딱 좋습니다. 반대로 수도권이나 강원 지역은 건조주의보에 강풍까지 불고 있거든요. 그럼 화재 예방이나 환절기 호흡기 건강 관리를 주제로 건네보는 게 좋겠네요. 고객님, 오늘 낮엔 따뜻하지만 찬바람이 매섭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되게 진심으로 다가가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한 날씨 안내가 아니라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 핵심 이슈, 바로 경제와 금융시장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이 뉴스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코스피 6천선 돌파 말씀이시죠? 네. 아니, 코스피가 5천 돌파했다고 뉴스 난 게 고작 한 달 전인데 가파르게 오르더니 기어이 6천 시대를 열었어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호조를 바탕으로 8천까지도 간다는 약간 장밋빛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막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주식 계좌수랑 대기 자금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반대로 예금이랑 부동산에서는 돈이 쑥쑥 빠져나가고 있죠. 이걸 더 큰 흐름과 연결해보면 단순히 주식이 오르는구나 하고 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현재 고객들의 마음속에 수익률에 대한 엄청난 갈증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른바 포모 증후군이죠. 전통적인 안전 자산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매력이 커진 만큼 고점 상투를 잡는 건 아닌지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주변에서 막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면 마음은 조급해지는데 내 돈 크게 넣자니 불안한 그 심리. 이럴 때 우리 영업인 여러분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바로 그 불안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고객에게 먼저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죠. 요즘 코스피 6천 돌파로 뜨거운데 마음 한편으론 너무 올라서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하고요. 공감부터 해라. 그 다음에는요. 이럴 때일수록 숏림 투자는 위험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시장 수익성을 쫓아가면서도 자산의 하방을 단단하게 막아줄 수 있는 변액보험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거죠. 리스크 분산의 필요성을 어프로치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조급함은 달래주고 이성적인 판단을 돕는 조언자가 되는 거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금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어요.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두 번째 기준금리 결정회의가 열리잖아요. 분위기 어떤가요? 시장의 지배적인 예측은 현재 2.5%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40원대까지 치솟은 엄청난 고환율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다 미국 역시 금리를 섣불리 내리지 않고 동결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춰서 환율 폭등을 부추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금리가 묶여있고 환율이 저렇게 높으면 당장 수익 물가부터 들썩일 텐데 그럼 서민들 지갑 사정은 더 팍팍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랐더라고요. 그게 참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워낙 호조를 보이다 보니까 기존 1.8%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9에서 2%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 경제 파이는 커지는데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춥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국가 지표는 좋아진다는데 우리 생활비는 왜 빠듯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새는 돈을 막는 정교한 재무 설계가 필수입니다. 이런 화법으로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온도차를 파고드는 화법. 참 좋네요. 금융 쪽에서 짧게 짚고 갈 리스트가 하나 더 있죠. 금융위에서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 내부 제보 포상금 상한을 아예 폐지한다고요? 네, 올해 2분기부터 폐지됩니다. 이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에 비례해서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주겠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이 투명성을 극도로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고객들과 대화할 때 이제 작전 세력 발붙이기 힘든 투명한 시장이 될 테니 뜬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스몰 토크로 쓰기 딱 좋겠어요.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전문가적인 식견을 보여줄 수 있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무거운 경제 지표 잠깐 내려놓고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사회, 보건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네, 드디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명으로 반등했습니다. 4년 만에 0.7명대 늪을 벗어난 거잖아요.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1만 6천 명이나 훌쩍 늘어서 25만 명을 돌파했고요. 이게 15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치만 보면 분명 박수칠 만한 신호입니다. 다만 거시적으로 보면 냉정해질 필요도 있는 게 내년부터는 주로 아이를 낳는 연령층인 30대 초반 여성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이 장기 추세로 굳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영업 관점에서는 이 출산율 반등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고객의 다친 마음을 여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암 발병률이나 사고 확률처럼 미래의 불안한 면을 주로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이 뉴스는 접근이 완전히 다르겠네요. 기분 좋게 시작하는 거죠. 미팅 자리에 앉자마자 고객님, 우리나라 출산율이 드디어 올랐다는 희망적인 뉴스 보셨어요? 하면서 밝은 에너지로 대화를 여는 겁니다. 15년 만에 가장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으니까요. 네, 이렇게 귀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없이 크려면 어린이 보험 같은 울타리가 필요하다. 혹은 가족 보장 자산을 점검해보자. 이렇게 매끄럽게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통계를 생명과 희망의 메시지로 치환하는 거네요. 그런데 병원 관련해서는 좀 답답한 뉴스도 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요. 네, 정부가 중증 환자는 광역상황실에서 수용병원을 지정하고 위급 환자는 사전 지정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는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해결된 것 같은데 병원 측에서 거부할 때 제재 수단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핵심은 정책의 한계와 의료 현장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상황실에서 병원을 지정해도 거기에 전문의가 없거나 수술실이 꽉 찼으면 결국 환자는 돌고 돌아야 하거든요. 의료 인프라 한계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개인이 할 수 있는 대비책은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 영업인들의 역할과 직결되는 부분 같은데요. 맞습니다. 고객에게 이 막막한 현실을 환기시켜야죠. 응급 상황에서 병원조차 가기 힘든 시대인데 어렵게 들어갔거나 더 좋은 민간 전문 병원을 찾아야 할 때 비용 때문에 망설이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묻는 겁니다. 실손이나 든든한 수술비 같은 민영 건강보험이 이럴 때 나와 내 가족의 치료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가장 확실한 생존 자금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군요. 네. 치료비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 현실과 상품의 가치를 아주 강력하게 연결하셔야 합니다. 꼭 실전에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 트렌디한 전문가 인상을 줄 수 있는 정치, 국제 이슈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꼭 당부드릴 점이 있죠. 네, 중요합니다. 정치 이야기는 고객 성향에 따라 미팅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리는 내용은 절대 어느 쪽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현재 화제가 되는 팩트 위주의 스몰 토크용으로만 아주 건조하고 균형 있게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고객과 논쟁할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요. 세상을 읽는 눈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국회 상황 빠르게 요약해보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여야 대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은 형법 개정안 표결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죠. 핵심 쟁점이 두 가지잖아요. 법 왜곡죄 신설, 그리고 간첩죄 범위 확대. 용어가 좀 어려운데 알기 쉽게 풀어주시죠. 법 왜곡죄는
검사나 판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잘못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야당은 수사 권력 남용을 막자는 거고 여당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첩죄 확대는요? 기존엔 국가기밀을 적국 즉 북한에 넘길 때만 처벌했는데 이제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범위를 넓혀서 산업 스파이 같은 행위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산업기밀 유출 막겠다는 건 이해가 되네요.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취모라는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의 줄임말입니다. 이전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와 기소가 조작됐다고 보고 공소 취소를 위한 활동을 하는 특유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전으로 분석됩니다. 국회의원들 개인 비위 뉴스도 뜨겁죠.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동작구 의원 공천 헌금 수수, 아내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무려 13가지 비위 의혹으로 오늘부터 경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도 다음 달 3일에 구속심사를 받게 되고요. 이런 정치권 혼란 속에서 사법부도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43개 법원장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죠. 사법개혁 3법 추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면서요. 네,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언법 추진에 반대한 건데요. 특히 재판 소원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일반 법원 재판 결과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서 사법부 권위가 침해된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여기에 권창형 특별검사의 2차 종합특검까지 오늘 출범했잖아요. 노상환 수첩 의혹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까지 총 17가지 의혹을 150일간 수사한다는데 전국이 정말 블랙홀이네요. 국내도 복잡하지만 국제 외교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미국 무역정책, 특히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관세 카드가 아주 무섭습니다. 선별적 관세 인상 전략이죠.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서 특정 국가들의 15% 관세를 매깁니다. 단기 충격 요법이죠. 그걸로 시간을 번 다음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는 겁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 권한으로 무제한 관세로 상향이 가능해집니다. 영구적이고 거대한 관세 장벽을 치겠다는 거군요. 근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게 미국이 쿠판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차별 행위를 문제 삼아 이 301조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엔 큰 리스크죠. 수출입 기업 CEO나 관련 종사자 고객을 만나신다면 이 디테일한 뉴스로 법인 영업 어프로치가 가능합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오너 개인 자산이나 법인 자금 리스크를 해지해야 한다고요. 세련된 연결이네요. 안보 쪽에서는 한미 간 이견도 좀 보이죠. 한미연합연습 규모를 두고 한국은 전자권 전환 중심의 축소를, 미국은 여전히 대규모 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강경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 행보와도 연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관세 정책 성과를 자화자찬하면서 이란에 대해서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잖아요. 근데 북한 언급은 교묘하게 피했고요. 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제네바에서 3차 핵 협상 중인데 트럼프는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2개나 배치했습니다. 전운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유가나 증시에 언제든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고객과 스몰 토크로 나눌 만한 가벼우면서도 충격적인 사회 사건 사고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가볍게 공감대 형성하기 좋은 뉴스들이죠. 수도권 7급 공무원이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악용해서 아파트 소방호스랑 분전함에 마약을 숨기고 1,2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챙긴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이 아파트 소방 설비를 마약 창고로 썼으니 엄청난 공분을 살만하죠. 세상 참 무섭고 별일이 다 있죠 하면서 분위기 환기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해자가 추가로 약물 범액을 한 정황도 드러났고요. 경북 영주 산악지대에서는 공군 전투기가 추락했는데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이죠.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 뉴스 하나 더 볼까요? 젊은 고객들 시선 사로잡기 딱 좋습니다.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를 위해 무려 256억 원 규모의 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하이브 측의 분쟁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돈 256억 원과 신념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흥미로운 주제로 자연스럽게 수다 떨기 좋은 소재입니다. 어느덧 오늘 준비한 지식탐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오늘 파헤친 이 뉴스들이 결국 고객의 지갑과 생명으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코스피 6000 시대의 머리무브, 출산율 0.8 반등, 응급실 이슈 등
이 모든 게 여러분이 만날 고객의 재무적 불안과 건강에 대한 희망을 다 담고 있습니다. 미팅 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지표 빠르게 짚어드리죠. 네, 코스피 6,083.86, 달러 환율 1,427.50원, 고공행진 중이고요. 비트코인은 무려 9,947만 3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역동적일수록 고객의 마음을 잡아주는 건 여러분의 전문성입니다. 오늘 하루 리처드 닉슨의 명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고객의 거절에도 굴하지 마십시오. 이 거대한 변곡점 속에서 고객들은 여러분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만나는 고객에게 단순한 상품 판매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들의 자산과 가족을 지켜주는 유일한 나침반이 되시겠습니까? 이 도발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한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날카로운 무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눈부신 건승을 기원합니다.